각 분야의 경영자들을 만나 생생한 스토리를 듣는 사례로 이기자.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카페, 장애인과 가족들의 꿈의 직장 히즈빈즈에 와 있습니다. 옆에는 히즈빈즈의 이민복 대표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향기 내는 사람들 히즈빈스의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이민복입니다. 네, 저희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드리기 위해서 카페와 커피 제품 관련된 공장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카페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때고 이제 장애인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는 것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처음이었을 것 같고, 보통의 장애인분들, 특히나 이제 중증장애인분들이 그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 대부분이 비장애인과 구별되어 있는 장소에서 뭐 볼펜을 조립한다거나 고립되고 분리된 그런 장소에서 장애인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게 일자리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조금 의미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정신장애인 쌤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 고객들에게 주문도 받고 음료도 만들고 인사도 하고 이런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사분들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다들 너무 불가능할까라고 여겼고, 73명의 장애인 쌤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히즈빈즈 장애인 직원들의 90%가 넘는 그 장애인 직원분들이 근속 연수가 한 3, 4년 정도 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3개월 직업 유지율이 18.3%인 것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직업 유지율이 18.3%입니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런 분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히즈빈스는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을 지났는데 그만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 선생님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약간 불안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래 다닌다는 것 참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세계 정신재활대에서 저희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7단계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커피에 관련된 특허가 있고, 장애인 선생님들을 그 케어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서 이제 그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카페를 주로 하니까 이제 뭐 위생 교육, 그다음에 음료 만드는 교육, 뭐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제 가치 교육인데, 되게 이제 두려움에 쌓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고 있는 나랑 똑같은 정신장애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다각적 지지 시스템이라는 건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보통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분들에게 신경 쓰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비장애인 매니저가 매장에 상주하면서 장애인 바리스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겪게 될 때 뭐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약은 잘 먹은지 복약 지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됐는지 상담도 하고, 이런 1차적인 사실은 관리를 이제 비장애인 매니저가 현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이제 매니저가 똑같이 이제 바리스타 선생님들은 음료도 만들고 고객 응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장애인 바리스타 선생님들을 케어하는 역할입니다. 매니저 외에도 본사 스태프들, 그래서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사회복지학 학생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정기적 연락도 하고, 그리고 또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분들도 정기적으로 면담도 하고,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 괜찮어,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것만 버티면 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오면서 3개월을 버텨보면 내가 3개월을 일해본 적이 없는데 할만하네? 이런 걸 깨닫게 되시는, 1년을 버티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느리지만 천천히 전문가가 돼가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에겐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다려줄 시간,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기다릴 사람과 시간 속에서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즈빈스 성수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리스타를 업으로 삼고 일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동료들을 만난다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히즈빈스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한다는 건 일반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거랑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고 다르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일터에서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이제 매니저님하고 매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같이 일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돕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바리스타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바리스타의 업무들을 하되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선생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한다는 거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나 음료 제조에 대해 교육하는 일, 그리고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숙달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교육해드리고 옆에서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누구나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잘 이겨내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상담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히즈빈스에서 매니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바리스타 선생님이 그 복지관에서 행사로 연화장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연화장에 써있던 한 문장이 저에게는 되게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거든요. 거기 써 있었던 내용은 우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에 써 있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제가 계속 히즈빈스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주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는 여정에 함께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삶도 같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고, 히즈빈스가 또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히즈빈스 우수 바리스타 선발 대회 이렇게 네. 좀 사내에서 자치 네. 대회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네.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좀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중증장애인 쌤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시작한 회사지만 그것이 저희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 스텝은 선생님들이 그만두지 않고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서 네.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게 저희 두 번째 목표예요. 그러려면 이제 오래 다니는 현실에서 막 실전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이제 바리스타 선생님들 대회를 이제 계속 하고 있죠. 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한 달 전쯤에는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열렸어요. 거기에 저희가 출전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소식들을 히즈빈스 뉴스레터로 매달 발행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뉴스레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뭐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 저희가 참여했다. 혹은 저희 내부적으로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라떼아트 대회를 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만 알면 우리만 아는 소식이 되는데 이걸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면 아, 이 회사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인 그런 행사들을 비롯해서 장애 인식 개선에 관련된 네. 그런 정보 같은 것들도 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매장을 만든 것들 어떤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된 것. 아, 이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네. 네. 사람들은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회사랑 일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사실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뭐 가령 포항에 있는 매장의 매니저님들, 선생님들은 서울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 매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서울에 어떤 매장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들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뉴스레터에 실리면 그 장애인 직원 선생님들의 마음도 되게 뿌듯함이 클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좋아하시죠. 되게 자랑하고 좋아하시고. 아,
가맹사업 히즈빈스 컨설팅에 네.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즈빈스의 매출이 2015년에 점프업을 했을 때가 바로 이 히즈빈스 컨설팅을 시작하신 시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를 계속 만들면서 카페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우리 회사의 매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영점을 만들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내야 되죠. 네. 비용이 뭐 기계류, 뭐 집기류 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매장을 만드는데 계속 한계가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것이 가맹 모델이죠. 우리나라 이제 법률상 직원이 100명이 넘으면 3.1%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고용 못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요. 고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불안하니까 에이 그냥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히즈빈스 카페를 가맹점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사내 카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장애인을 이제 회사의 소속으로 뽑히니까 네. 벌금을 안 내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저희는 안정적으로 카페를 만들고,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기업 가맹입니다. 그래서 성공 모델로 잘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고 성공할 때마다 회사의 매출이 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매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장애인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가 있고 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죠. 가맹 모델이 사실 기업, 히즈빈스, 장애인, 그리고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해. 네. 어떤 점에서 그 기업 직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와디즈 직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내 카페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히즈빈스라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애인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일반 카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내 카페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이거 카페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면서 하는구나. 그런 회사에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이, 다른 카페가 아닌 히즈빈스라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과 가족들 사이에서는 히즈빈스에 취업하는 것이 거의 삼성에 취업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즈빈스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지 체감이 되는 그런 말인데요.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럽죠. 그리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사회복지사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바리스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 이런 분들 만나면 언제 매장이 만들어지냐, 어떻게 취업할 수 있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분들이 다른 데 취업하면 걱정되고 막 그런데 히즈빈스에 취업하면 알아서 사실은 너무 잘 해주시니까 삶이 변화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가족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도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주는 되게 효과인 것 같고,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 같아요. 이름은 고명석이고요. 나이는 35살, 그리고 닉네임은 K라고 합니다. 히즈빈스에서 일하게 된 지 이제 3개월 차 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제 스스로 느꼈을 때는 전에는 다른 곳에서도 커피 일을 그래도 오래 해왔는데 그렇게 한 만큼 뭐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잘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곳에 오면서 적응하게 할 때도 이제 매니저님이 문득 오셔서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너무 뭐 걱정이나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별 말을 안 했는데도 문득 오셔서 그렇게 뭔가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때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력 있고 겸손한 바리스타가 되고, 예를 들자면 뭐 핸드드립도 있고 뭐 라떼 아트도 있고 또 머신에 맞게 잘 세팅할 줄 아는 그런 바리스타도 되고 싶습니다. 일단 히즈빈스 커피 맛있고 자부할 수 있고요. 잘 적응할 수 있게 항상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동료들한테도 똑같이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꼭 세상에 정말 필요한 기업, 또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또 경영자의 입장에서 네.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사실 이제 저희 오늘 이제 이런 인터뷰 자리도 흰씨가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배우고 싶고 노하우를 좀 들려달라고 하고 히스빈스는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별 걱정 없이 잘 성장하는 것 같다고 하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5일, 10일이 이제 급여날인데 급여날이 가까이 오면 잠을 못 자죠. 이게 그 재정 상황을 계속 이제 봐야 되고 구성원들한테는 되게 사실 제일 미안한 일이고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저희 한계랄까 지금 네네 뭐 괴롭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 잘 안 되지 구성원들한테 미련하기도 하고 참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죠. 재정적인 고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어쨌든 같은 네. 고민을 안고 있는 경영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잘 없고, 계속 이제 허덕이는 그런 현실이 그렇긴 한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또 많은 장애인쌤들이 또 새롭게 일자리를 얻었구나. 뭐, 저희가 이제 히스빈스로 인해서 월급 받고, 새롭게 이제 미래를 꿈꾸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뭐, 진짜로, 뭐, 좀 130명 가까이 되고, 더 늘어날 거고, 그래. 그것도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는 대기업 분들보다는 뭐 중소기업 분들이 많으실 건데 사실 저랑 사실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잘하고 계시다고 응원하고 싶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험난한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그 살얼음판인 그 비즈니스 네, 세상 속에서 네. 대표님만의 이길 네. 수 있는 대표님만의 네.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경영자는 진흙탕 속에 발을 담그면서 밝은 미래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독하게 현실을 직면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는 밝은 미래를 꾸역꾸역 찾아서 그럴 때 중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잘 될 거다.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카메라 여기 앞에 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기자 하면서 네, 자, 하나 둘 셋 믿음으로 이기자.